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박근혜 검찰 조사. 자, 박근혜 씨가 박근혜 옛 대통령께서 21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라 이렇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통보를 했죠. 박근혜 쪽 변호인들이 21일 날 검찰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박근혜 한번 버팅기지 않겠느냐.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다음 주인데 그 다음 주까지 박근혜가 아파 버릴 수도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의 예상을 좀 빗나가게 하려고 버팅기겠지 했는데 일단 나간다고 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박근혜의 뜻이겠죠. 변호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닥치면은 아파서 못 나가니 미뤄달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익은 사실 없어요. 어차피 받아야 될 조사입니다. 모양 나쁘게 끌려가느니 당당하게 포트라인에 서기를 바래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림입니다. 박근혜가 차에서 내립니다. 포토라인에 서요. 수도 없이 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겠죠. 그때 그 표정이 이번에 삼성동 갈 때랑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박근혜 씨가 그 영상 조사하는 실로 들어가요. 녹화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예상은 뭐 최소한 7시간, 많게는 뭐 더 훨씬 끌 수도 있다. 그러니까 뇌물죄만 조사하는데도 수시간이 걸린답니다. 13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박근혜 씨가 3월 21일 날 검찰청에 출석하는 장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장면은 우리 역사에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삼성동 가는 건 오히려 박사모들이 촬영을 못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제대로 된 그림이 많이 안 나왔고요. 이번에 검찰 조사가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인증샷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9시 반 시작이지만 헤어와 메이크업은 다 준비해서 나오실 테니까요. 그렇죠. 삼성동에 진치고 있으면 8시에 원장님 들어가실 거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2시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 그래요? 그 원장님 보통 한 9시에서 10시나 돼야 출근하시는 분인데 9시 반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박근혜가? 현찰은 10억이 있고 집은 약 27억에서 30억쯤 된다고 하는데 집을 파시고 경기도에 내려가 사시면 나머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 하고 있는데 정말 유치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검찰 조사로 다시 들어가 보면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 이 죄목으로만 보면요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검찰 조사를 다 한 뒤에 엄중한 경우에는 조사하고 바로 구속하는 수도 있고요. 일단 집에 돌려보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오면 바로 수감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무지하게 기대가 됩니다. 검찰의 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아주 늦지 않은 시일 안에 지금 소환을 하긴 한 건데 얼만큼 조사를 할지 사실 이때까지 나온 증거만 해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여전히 검찰총장은 김수남이지만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조직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실 검찰이 뭐 조선일보가 됐든 어떻게 보면 박사모 그쪽에서도 이제 미움을 받고 있고요. 오만 그 특검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특히 그 윤곽근을 비롯한 특수본에서 그런 시위를 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만 국민들이 지금 현재 다 싫어하거든요. 그 와중에 그런 어떤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신뢰를 잃었다고 하죠.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사실 거기는 평검사들이나 어느 정도 간부가 되어가고 있는 검사들도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이 정권에서 단물을 빨아먹었던 김수남이나 윤갑근이나 그런 검사장급 되는 인물들 그 사람들 이제 니네 다 해먹었지 않냐 나가라. 이제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읍참마속이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대통령 사실 정말 큰 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검사 생활하는 동안 뭐 다시 못 올 기회일 수도 있고 이번을 기회로 스타 검사가 탄생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앞으로 그 자정이 돼서 훌륭한 검찰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열심히 수사를 해서 사실 삼성동에 지금 40일 동안 집회 신고를 해놨다는데 바로 들어가시면 다시 삼성동으로 돌아오실 일 없으면 집회 신고도 덜 하지 않겠습니까? 또 김빈상님의 트윗입니다. 검찰이 박근혜더러 20일 소환을 통보했다 카던데 탄핵 당하고도 집 앞에 기다리던 영감들 앞에서 해맑게 웃던 걸로 봐서 신경쇠약 같은 병명대기는 좀에 부끄러울 것도 같고 급성 단마진이나 만성연병 같은 거를 만성연병 소화 불가 핑계로 되지 않을까 싶다만
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뭐로 하실까요? 이분들이 보일러를 지금 계속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는 것도 보일러 탓. 그리고 거실이 추웠다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추워야 돼요, 이 집은. 지금. 조류독감? 그래서 병을 연기할 수가 없어서 열이 펄펄 끓게끔 집을 굉장히 춥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기에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도저히 못 나간다. 그러면 진짜로 AI인데. 우리 독감? 저는 삼성동 주민들이 안 되긴 했지만 뭔가 갑작스러운 님비 현상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뭔가 혐오수 시설이 강남 한복판에 나타났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랄까? 그래서 오늘 사진들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앞에서 정말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뭐 대통령님 어쩌고 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태극기들, 할아버지들 뭐 난리도 아닌데 멀찌감치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오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온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막 소주 한 병씩 드시고 술 냄새 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반나절 이상씩 계속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과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럴 거란 말이죠. 실제로 삼성동 그 지역에 초등학교 후문 쪽인데 박근혜 집이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후문으로 다니지 말고 정문으로 다니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고요. 위험하니까. 그 길이 딱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후문으로 들어가는 외통길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괘씸한 게 경찰이 집회 신고를 받아주면 안 됐었는데 경찰 그 입장에서는 항의가 들어오지 않았다. 학교 시설 근처에서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이 신청이 들어와야 그거를 받아주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주민들이 이 신청을 이미 해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넣었었는데 그거를 무시한 거네요. 네, 무시하고 경찰이 그냥 내준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뭐 마차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그 통학 코스예요. 그런데 경찰 애들이 그 보통 폴리스 라인을 쳐놓잖아요. 폴리스 라인을 쳐놓으면 건물 벽과 차량 통행하는 사이에 폴리스 라인을 쳐놓는데 여기 이 노인네들이 술 냄새 풍기면서 잔뜩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 폴리스 라인 안쪽에 이 노인네들 사이를 비집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려면. 경찰이 폴리스 라인을 정말 잘못 쳐놓은 거예요. 가운데 통행로에 학생들을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위대를 뚫고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짓 하고 이게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 검찰과 경찰의 차이를 저는 여기서 봐요. 우린 다 똑같은 놈들로 보잖아요. 원래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경찰은 여전히 위쪽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윗선의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관성대로 하는 겁니다. 그 친박 집회를 대처하는 자세도 제가 다른 방송에 그런 표현을 드린 것처럼 잘 모르는 것 같고 검찰은 확실히 갑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 이전에 조사하겠다고 할 때나 이럴 때 현직 대통령이어서 뭐 조사 못한다는 식의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데서 내려왔던 압력이랄까 그 거만함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최근에 검찰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날짜를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예. 조율은 안 해. 왜?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박근혜를 우리 당장 조사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탄핵 당한 날이 3월 10일이고 그 다음에 한 2, 3일 만에 부르게 되면 예상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 말미를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볼멘소리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시간을 넉넉하게 준 거죠. 10일 날 탄핵됐으니까 21일 날이 출석이라고 하면 11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핑계를 댈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검찰의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안 나오면 그 순간부터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로 돼야겠다예요. 안 나오면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로 돼야겠다가 무슨 뜻이에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는 그렇지. 건가요? 체포해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가 더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 박근혜가 깨달았는지 누가 깨달았는지 모르는데 일단 김평우 변호사가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분석에 의하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김평우 때문에 졌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맞잖아요. 괘씸죄가. 근데 김평우는 늑다리에 잠바떼기 입고 다니는 변호사 같지 않은 변호사 이 느낌이고 그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어버이 놓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완전 똑같잖아. 예. 근데 원래 박근혜의 취향이 젊고 유능해 보이는 변호사랍니다. 원래. 그런 쪽 마인드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억울로나 말도 안 되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히려 동정표가 온다는 걸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어놓고도 박근혜에 대해서 미움 같은 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삼성동에 가서 사실상 헌재에 불복하고 이런 모습 보이니까 지지자들이 하는 말이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하는 말이 진짜 연병한 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해놓고도 한 게 미안한 게 없는, 그리고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불쌍한 코스프레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태세 전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이미지를 줘서 조금이라도 동정 여론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야 깨달은 거죠. 김평호도 그렇고 서석구 변호사도 이번 변호인단에 못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둘은 사실 그 둘의 용도는 헌재 판결이 조금이라도 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고 증인을 갖다 붙이고 증거를 채택하라고 우기고 막 여론전을 펼치고 그런 용도였는데 일단 용도 폐기가 된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아직도 김평우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 연락도 없이 감히 박근혜를 만나러 와요.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신을 변호한 사람이요. 가 이 새끼야. 내 느낌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경찰이 지키는 데를 통과하는데 경찰들이 막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 UCLA 로우 모자 쓰고 그리고 막 가는데 잠바떼기 입고 경찰들이 막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헌법재판소 그 변호했던 변호사야. 창피해. 그렇게 아니, 몇 번을 우겨서 겨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변호사니까 저기 들어가서 내가 왔다고 좀 만나잔다고 뭐 약속하셨습니까? 들어가서 좀 전해줘.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까? 약속 안 했어. 전해줘. 이게 전형적인 어버이연합이라니까. 나는 그분이 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했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해요, 정말. 부끄러운 건 나의 몫인가. 연기를 하는 건가? 아니 더 골 때리는 거 있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요. 어떠실 겁니까? 막 물어보잖아요. 김평우가 답이 난 대답 안 할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거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기자들도 말 안 하는 거보다 하고 빠지잖아요. 말을 낳아서 그러면 우리는 취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공방이 오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난 대답 안 해. 진짜 이상한 양반이야. 진짜. 이상해요. 그런데 마지막 올킬이 뭔지 알아요? 너 몇 살이야?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당신네들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정말 근데 거기 있는 기자들은 즐기더라고요. 보니까 돌아가면서 질문해. 좀 이상한 노인네 갖고 노는 그런 느낌. 하루 종일 뻗치게 하면 심심하겠죠. 그치. 예전에 그 시골에서 봤던 이상한 우리 아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혀 어떤 사회적 상식 같은 게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잘해서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유독히 대우를 받는 이유가 그들 나름대로의 품위 이런 걸 유지해주길 바라면서 하는 거잖아요. 법이란 게 없어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박근혜가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뭐 유추하는 해석이겠지만 김평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네, 거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미울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그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조문 구석구석에 그런 뉘앙스가 조금씩 있어요. 자기들한테 협조하지 않았다는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박근혜가 본인 생각으로 김평우나 서석구를 그렇게 내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에 박근혜를 보좌하겠다고 기어 들어간 8놈들 있죠. 그놈들의 아이디어 아닌가 싶어요. 그중에 또 법무 담당은 김진태더라고요. 여러 그 박사모 중에서 여러 패닉이 된 박사모 중에서 우리 박사모 정광용 회장님이 오늘 또 뭐 발표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도망간 게 아니라 자기가 만약에 잡혀서 수갑 찬 모습이 방송에 나오게 되면 폭동이 생길 것 같아서 헐. 제가 자리를 피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조금 피 아머지다시. 그래서 그 입장글 말미에 정 회장은 앞으로도 3.1운동과 간디, 킹 목사가 선택한 무저항 비폭력 정신으로 평화 집회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라고 기사가 올라왔네요. 근데 그 기사 바로 아래쪽에는 막 경찰 다 깨진 경찰차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걔네들은 집회 주최 측은 글쎄요. 제가 너무 나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인 교사 정도의 죄를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된 표현으로 쫄리니까 말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당시에 선동하던 모습들은 뭐였습니까? 완전히 다 깨부수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건. 며칠 동안 잠수 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위로의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용돈 보내주는 사람도 없는 거야. 갑자기 씹힌 거야. 그러니까 겁나죠 이제. 그 와중에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조선일보의 고문으로 있던 사람이 있죠. 김대중. 예.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김대중. 이 인간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예전 거하고 지금 겁니다. 그가 노무현이 국민 앞에 자신의 마지막 성실성을 보이려면 검찰에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보다 겸손하고 피의자다워야 한다.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기사에 썼어요.
이번에 썼습니다. 박근혜는 이제 우리에게 과거다. 그를 굳이 법정에 세우는 것은 대선에도 안 좋고 나라 안정에도 안 좋다. 이따구로 쓰고들 있어요. 여기 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이게. 정말 개 양아치 새끼들 진짜. 조선 아유 양아치 새끼예요 진짜. 나이면 처먹었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불복 선언 같은 이런 걸 하고 하니까 지금 이 박사모 친구들 중에서도 지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삼성동 자택 앞에 대사모,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이랑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랑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앞에다가 뭔가 유인물 같은 걸 놔뒀는데 그러니까 대사모가 선전물을 놔뒀는데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에서 이거 우리가 신고한 건데 왜 니네가 놔두냐.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건 같은 마음인데 왜 안 되냐. 이러면서 서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으니 부끄러움은 참 우리 모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집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요.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마마 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미쳐 진짜. 현실로 존재하는 진정한 노예들이 현실로 목도하는 것이고요. 그게 한국의 수준은 아닌 것이고요.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 떨어지는 사람들을 역이용해서 정권의 또는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박근혜 가련하다 못해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가지고요. 박근혜가 하루빨리 검찰에 소환되고 구속되고 뇌물죄가 인정이 되면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엄벌의 전 최지. 공에 진치고 있으면 8시에 원장님 들어가실 거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2시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래요? 그 원장님 보통 한 9시에서 10시나 돼야 출근하시는 분인데 9시 반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박근혜가? 현찰은 10억이 있고 집은 약 27억에서 30억쯤 된다고 하는데 집을 파시고 경기도에 내려가 사시면 나머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하고 있는데 정말 유치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검찰 조사로 다시 들어가 보면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 이 죄목으로만 보면요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검찰 조사를 다 한 뒤에 엄중한 경우에는 조사하고 바로 구속하는 수도 있고요. 일단 집에 돌려보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오면 바로 수감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무지하게 기대가 됩니다. 검찰의 의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아주 늦지 않은 시일 안에 지금 소환을 하긴 한 건데 얼만큼 조사를 할지 사실 이때까지 나온 증거만 해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여전히 검찰총장은 김수남이지만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조직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실 검찰이 뭐 조선일보가 됐든 어떻게 보면 박사모 그쪽에서도 이제 미움을 받고 있고요. 오만 그 특검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검찰은 특히 그 윤곽근을 비롯한 특수본에서 그런 시위를 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오만 국민들이 지금 현재 다 싫어하거든요. 그 와중에 그런 어떤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신뢰를 잃었다고 하죠.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박근혜 검찰 조사. 자, 박근혜 옛 대통령께서 21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라 이렇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통보를 했죠. 박근혜 쪽 변호인들이 21일 날 검찰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박근혜 한번 버팅기지 않겠느냐.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다음 주인데 그 다음 주까지 박근혜가 아파 버릴 수도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의 예상을 좀 빗나가게 하려고 버팅기겠지 했는데 일단 나간다고 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박근혜의 뜻이겠죠. 변호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닥치면은 아파서 못 나가니 미뤄달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익은 사실 없어요. 어차피 받아야 될 조사입니다. 외양 나쁘게 끌려가느니 당당하게 포트라인에 서기를 바래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사실 거기는 평검사들이나 어느 정도 간부가 되어가고 있는 검사들도 우리 조직이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댕긴다라고 하면서 이 정권에서 단물을 빨아먹었던 김수남이나 윤갑근이나 그런 검사장급 되는 인물들 그 사람들 이제 니네 다 해먹었지 않냐 나가라. 이제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 읍참마속이 됐든 뭐가 됐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번에 대통령 사실 정말 큰 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검사 생활하는 동안 뭐 다시 못 올 기회일 수도 있고
이번을 기회로 스타 검사가 탄생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앞으로 그 자정이 돼서 훌륭한 검찰 조직으로 다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그림입니다. 박근혜가 차에서 내립니다. 포토라인에서요. 수도 없이 많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겠죠. 그때 그 표정이 이번에 삼성동 갈 때랑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박근혜 씨가 그 영상 조사하는 실로 들어가요. 녹화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예상은 뭐 최소한 7시간, 많게는 뭐 더 훨씬 끌 수도 있다. 그러니까 뇌물죄만 조사하는데도 수시간이 걸린답니다. 13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박근혜 씨가 3월 21일 날 검찰청에 출석하는 장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될 거라고 봐요. 그 장면은 우리 역사에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삼성동 가는 건 오히려 박사모들이 촬영을 못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제대로 된 그림이 많이 안 나왔고요. 이번에 검찰 조사가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인증샷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9시 반 시작이지만 헤어와 메이크업은 다 준비해서 나오실 테니까요. 그렇죠. 삼성동